근데 맥주가 물을 2번 탑니다. 아? 처음에 메가를 끓여서 네. 그때 끓일 때 물을 넣어서 끓이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알코올 도수를 보통 한 7도, 8도 정도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럼 네. 거기 물을 넣어서 아, 낮추는구나. 낮추는 점. 네네.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코올 도수는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코올 도수가 4도, 5도 정도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추가적으로 물을 넣지 않았다는 거지.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옥 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기자이자 함께하는 명옥 교수의 술자리 입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말 그대로 IMF가 딱 터지면서 그 맥주랑 그냥 소주 업계가 막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좀 뭐가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주류 회사는 롯데 주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말 그대로 이게 하이트 쪽이고 얘는 오비 쪽이니까 롯데 주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2000년에 들어와서 그 시장이, 맥주 시장이 커지는데 그 맥주 시장이 커진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드디어 그 술이 등장하게 된 거죠. 소맥. 아, 2000년대? 2000년대예요. 아, 2000년대 소맥이? 네, 2000 소맥이에요. 그러니까 1990년도까지 소맥이라 검색하면 대부분 다 소맥분 아니면 밀을 뜻하는 소맥이 나와요. 검색이. 그 이후로부터 소주와 맥주는 소맥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중화가 된 게 2000년대. 그러면서 소주 시장도 커지고 맥주 시장도 커져요. 네, 커지는데 그거를 잘 잡은 것이 실은 요 카스죠. 카스. 카스가 소맥용이 하긴 그렇지? 네, 카스처럼. 그치. 카스처럼. 처음처럼과 카스를 합친 거지. 처음처럼이 어디예요? 그 롯데 주류예요. 이게 원래 그 시작도 처음처럼의 원래 시장이 뭐냐면은 경월 소주예요. 경월 소주 따로 조금만 더. 네, 경월 소주예요. 경월 소주가 그 강원도에서 만들던 강원도 지역의 소주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사냐? 두산이 사요. 아, 두산이. 그러니까 두산이 당시에 두산 산하이동이 오비 맥주였잖아요. 우리 맥주도 있으면 소주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두산이 경월 소주를 사. 그래서 두산의 이름으로 소주를 내놓습니다. 그쵸. 그게 뭐냐면은 그린 소주예요. 그린 소주.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소주 얘기하면은 오케이. 나중에 소주 얘기합시다. 소주의 역사는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뭐 두산이 또 뭐 롯데한테 팔아서 롯데 주류에서 처음처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경월을 두산이 사고 두산이 그 처음처럼 두산이 그린 소주를 만들어요. 그쵸. 그린 소주를 가지고 그린 소주 나중에 한 소주류가 되고 나중에 이것이 처음처럼 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또 누구한테 파느냐? 롯데 주류한테 파는 거예요. 롯데 주류. 네, 롯데 주류가 처음처럼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그 2010년도 들어와서 카스가 잘 팔리는데 카스처럼 그러잖아. 아, 그쵸. 맞아. 묻혀서. 그러면은 처음처럼과 카스가 잘 팔리니까 우리도 좀 맥주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해서 나온 것이 클라우드죠. 아, 롯데에서. 네. 물론 예전부터 롯데도 계속 맥주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기들 소주를 이제 어쨌든 인수를 하는데 맥주도 필요하지 않겠냐 본 거지. 카스 굳이 뭐 경쟁사 카스한테 해줄 필요 없는 거지. 네, 카스처럼 유행을 하는데. 네, 오비한테 해줄 필요는 없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롯데에서 나온 맥주가 클라우드잖아요. 그래서 물 타지 않았다. 그치, 클라우드가.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많았지. 말이 많았지. 근데 물이 안 탈 수는 없는 안 탈 수는 없죠. 근데 맥주가 물을 2번 탑니다. 아? 처음에 메가를 끓여서 네. 그때 끓일 때 물을 넣어서 끓이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알코올 도수를 보통 한 7도, 8도 정도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럼 거기 물을 넣어서 아, 낮추는구나. 낮추는 점. 네네.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코올 도수는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코올 도수가 4도, 5도 정도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추가적으로 물을 넣지 않았다는 거지. 말장난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기술에 대한 자랑이기도 해요. 우리가 맨 처음 알코올 도수 4도, 5도까지 딱 맞춘다고 했었을 때 정확하게 그걸 맞췄고 추가적으로 물을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물을 넣어서 하는 것은 그림을 대충 다 그린 다음에 여기도 뭐 덧칠하고 이런 거거든. 한 번에 딱 끝냈으면 거기서 끝낸다는 얘기인 거야. 기술이 있다? 예. 그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이 하고 물맛이 실은 적은 부분도 있겠지. 왜냐면 맨 처음에 발효될 때 나오는 향미 성분이 그 물 속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추가적으로 물을 넣게 되면은 그 물과 알코올이 따로 논단 말이에요, 약간.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물맛이 좀 더 강해지고 맛이 라이트해져요. 예. 그러면 근데 클라우드는 소맥으로는 안 먹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클라우드로 소맥을 안 먹는 이유가 얘가 맛이 진한 거야.
잘못했네?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클라우드는 정통 이 몰트의 맛을 추구한 스타일로 갔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국산 맥주라고 쳐다보지도 않고 인정 잘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국산 술은 싸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특히 대비역에서 만든 것은. 그렇지.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로 그 좋은 술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거는 언제 된 거예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 테슬라는 2020년대로 본 테라. 거죠? 테라. 그러니까 지금 2010년대가 딱 그거잖아요. 클라우드가 나오는 딱 그 때. 3파전이 되는 거네. 그 2020년대에는 얼마 안 됐긴 했지만 테라가 2090년대 2010년대 후반? 후반에 나온 걸로 아는데요. 예. 그러면 후반에는 좀 왜냐면 그러니까 계속 하이트가 점유율을 낮춰가요. 카스에 비해서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절치부심이 나온 게 테라예요. 테라 그거랑 예. 소맥용으로 테라는 소맥용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예. 그러니까 하이트도 그대로 나오잖아. 하이트는 그대로 가는 거고 테라는 약간 여기 라벨을 보면 알지만 테라가 약간 초록색 병이잖아요. 이게 약간 초록색 병이 수입 맥주랑 비슷하게 유사되는 연관되는 부분이 하이네켄이나 칭타오나 그런 느낌의 조금 맛을 추가한 스타일의 맥주가 전 테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엔 테라도 테슬라라고 해서 진로랑 같이 섞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참이슬. 그렇지. 그래서 참이슬. 테슬라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또 유행을 했죠. 그러니까. 예. 근데 양대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카스처럼 그다음에 테슬라. 맞아요. 소포. 맞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은 그 소맥 시장이 소주 시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있지 않아요? 그 뭐지? 그 조그만 소규모 브루어리도 많이 생기지 않아요? 수제 맥주. 네. 2014 그러니까 원래 2000년대 초반에 2004년인가 그럴 거예요. 4년쯤에 그 하우스 맥주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손님들한테 판매하는 용어로 해서 직접 맥주를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라는 법이 생기게 돼요. 직접 하는 건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매장 내에서. 매장 내에서. 네. 오케이.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외부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소비를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 산업이 이렇게 크다 말다 그래. 2014년도 전후로 해서 외부 유통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준비했던 돈들이 외부 유통을 확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소규모 브루어리. 그래서 이태원, 뭐 경리단길, 성수동 이런 데들이 막 엄청나게 커지면서 여기에 부가가치를 넣어서 막 갔지. 그래서 막 비싸게 10,000원, 뭐 12,000원, 그렇죠, 맞아. 싸게는 8,000원 이렇게 해서 맥주 많이 팔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게 코로나 때 그런 이태원이나 경리단길이나 성수동 이런 데들이 다 문 닫았죠. 장사 문 닫았잖아. 그렇잖아. 특히 이태원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데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어딜 뚫었냐? 편의점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곰표라든지 뭐 백양 뭐 이런 거. 제주 에일 뭐 이렇게. 근데 문제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때는 그거 있지 않아요? 번들로 파는 거 뭐 3개에 10,000원? 4개에 10,000원이라고 한들 그러면은 거대한 그 세계적인 그렇죠. 정말 대량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는 그런 회사들과 규모의 경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진이 남을 수가 없잖아. 없죠. 네, 아니면은 카스나 테라처럼 그냥 여기 역시 대량으로 만드는 것들과 역시 경쟁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경쟁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가격 경쟁이 안 되고 마진 구조가 안 좋으니까 우후죽순으로 지금 또 망하는 네, 적고 있는. 우후죽순으로 지금 사업체들이 사라져가고 그러면 있어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코로나 기간이 거의 지금 끝났다고 보잖아요. 엔더믹이라고 볼 정도로 사실상 뭐 그냥 거의 끝났죠. 건데. 네. 그러면 이게 맥주 산업이 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대로 갈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맥주는 지금 수입 맥주와 그다음 수제 맥주와 그렇죠. 그리고 고급 맥주 이런 게 확 붐 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코로나 붐 때. 불어서 코로나 때부터가 아니고 그죠. 맥주는 이미 2010년도 때부터 왜 한국 맥주는 맛없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맞아, 외국 맥주 많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10년 넘게 한국 주류의 헤게모니는 맥주가 거의 화제성을 가져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좀 질렸어요. 물렸어. 맥주가 화제성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맥주 마시는 걸로 물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맥주 얘기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금 편의점 가더라도 수입 맥주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수제 맥주들도 작년만 하진 않아. 그쵸, 많이 재작년만 하죠. 재작년에 히트를 쳤지. 그러니까 이게 한 번쯤은 한번 시장이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다시 또 바닥부터 다시 좀 다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말은 말 그대로 어차피 세계 맥주는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대로는 갈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면 수제 맥주, 한국산 수제 맥주가 좀 종류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뭐 종류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살아남은 곳들은 더 좋은 걸 만들겠죠. 거기에 집중할 네, 거고. 지금 살아남은 자가 이제 위너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제 맥주 업체들이 힘들어서 속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 왜냐면 저도 느낀 게 예전에 막 너무 많았어요. 진짜 진라면이랑 하고 막 계속 나왔어. 뭐 무슨 뭐든 해가지고. 아니 뭐 그런 것도 그런 건데, 근데 그 맛에 대한 기준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눈을 반짝할 만큼 특별한 것들이 나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 중반이나 약간 후반까지만 해도 우와 세상에 어떻게 맥주 이런 맛이 있어 그쵸. 했는데 그 맛에서 더 이상은 확장성을 잘 못 가져왔어요. 그치.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한 3, 4년 절치부심을 해야 돼요. 맥주 업계는. 절치부심 하다가 소맥은 없어지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전 그대로 가겠지만 대기업들도 좀 더 다양성 있는 맥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소기업들은 지금 경우에는 좀 더 고부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네. 이게 뭐 제가 궁금한 게 외국 맥주 같은 경우는 진짜 맥주지만 되게 고품격 있게 이렇게 진득하게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맥주 자체를 먹기보다는 소맥을 먹으니까 그런 문화가 생길 수는 있을까요? 맥주 자체를 진득. 그러니까 소맥은 소맥대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시장하고 또 수제 맥주 시장은 달라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수제 맥주 시장이 소맥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쵸. 왜냐하면 소맥은 추구하는 것이 여기 뭐 맥주 향미를 느낀다든지 뭐 그냥 풍미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소맥 시장은 카스나 테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렇지. 하이트나 수제 이거 맥주. 맡겨놓고 나머지 시장으로 가야죠. 그거를 하는 데가 생기겠죠. 그걸 또 집중하는 데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맥주에 대한 본질을 찾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맥주를 하게 되면요, 맥주 다음은 맥주를 증류한 이 술에 대한 그 다음 버전을 가져가야 돼요. 위스키? 위스키가 되든 뭐 진이 되든 이런 슈납스 같은 형태가 되든 이런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고품질의 증류주로. 고품질의 증류니까 좀 더 그쵸, 좀 다른 스타일의 증류주를 가져가는 걸로 영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맥주는 좀 다들 좀 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이 카스라든지 테라는 그나마 좀 나아. 얘네들은 그냥 어차피 시원하게 마신다든지 그쵸? 편하게 마시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그냥 가는데 그치. 수제 맥주들이 걱정인 거야 나는. 그렇죠. 규모도 크지도 비싸게 않고.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또. 또 이미 편의점에서 가격을 다 맞춰버리니까 그렇죠. 거기서 가격을 또 올리기도 애매한 거예요. 이미 소비자의 의식은 맥주는 한 캔에 3,000원 넘으면 안 돼. 안 돼. 예. 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수익을 낼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편의점에 맥주를 넣은 것 자체가 거기서 4캔에 10,000원에 이런 한 것 자체가 자충수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네. 예. 갓살이 그냥 매점에서만 팔게 하던가. 오케이. 아무튼 자 지금 세 번에 걸쳐 맥주의 역사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뤘어요. 그래서 교수님 한번 마지막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용량 얘기 안 해요? 다음에 하시죠. 지금 다음에? 물어봐. 아 지금 물어봐? 다음에 또 하나 더 할 거야? 하나 한 번 더 하세요. 뭘 아니, 더 해?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뭐냐면은 용량이 뭐냐면 이게 맥주를 저희가 한번 샀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세워놓으니까 이게 높이가 다 달라. 얘랑 하이트랑 오비는 500이고 카스가 473 그리고 테라가 463이에요. 왜 하필 3짜리로 끝나고 그리고 왜 다 500이 아닌지 궁금해요. 왜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댓글 좀 업계 관계자든 모르겠는데 뭐든. 되게 웃긴 게 그 인터넷 검색창 찾아보면 다 이거 500ml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저도 500인 줄 알았어요. 500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거 보니까 이게 달랐어. 500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왜 하필 또 3이야. 끝이 3이야. 아니 그럼 460이든 470이든 딱 하면 되는데 3인 게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 뭐 그리고 약간 이렇게 홀수로 끝나는 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규격이 같으면은 공장에서 만들긴 편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달라야 되냐고 제 말은 또 그것도 궁금한 거고. 그렇죠. 단가를 한다고 해도 아무튼 아시는 분은 댓글 잘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거랑 별개로 교수님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어쨌든 한국 맥주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다양한 애환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또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맥주에 대한 역사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시면은 아마 많은 부분에서 또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테슬라랑 카스처럼 둘 다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뭐 한 잔 안 마셔요, 근데? 아유, 마실 거야? 한번 마셔야 되지 그래? 않아? 그럼 고르세요 하나. 나 이거. 아, 저 오비 골든라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카스 좋아합니다. 네, 카스 좋아합니다. 소맥파. 네, 좋아합니다. 참고로 이 오비 같은 경우는 골든라가 아니야. 오비 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 몰트 라가. 별도 몰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메가로 100%잖아요. 좀 단맛 좀 있을 거예요. 클라우드처럼 아예 물 안 탄 건 아닙니다. 근데 얘는 몰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곡물들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맛이 비교적 가볍습니다. 그럼 메가랑 딴 게 좀 섞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쌀도 들어있고 뭐 옥수수 전분 같은 거 들어있어요. 그런 것도 좀 라이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대신 그래서 얘는 가볍게 마시는 소맥용으로 정말 좋은 술이고. 독일에서 맥주를 안 볼 거 아니에요, 이건? 섞였으니까. 독일에서는 맥주로 안 보죠. 그치. 이게 진짜. 일본에서도 이 급은 맥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 섞여서? 예. 그러니까 섞인 건 괜찮은데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이. 예. 확실히 진짜. 어쨌든 예. 맛있네. 달다. 그러니까 메가가 많이 들어가면 달아요. 식혜 같아.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 말씀하시니까. 보리 식혜. 구수한 식혜 같은 맛이 있어요. 맛이 좀 다르네. 다르지. 저는 진짜 맥주를 좋아합니다. 네네네. 입대서 난 안 마실 거야. 그러세요. 뭐 어때요? 아무튼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